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괴로울 고, 쓸 고가 있는데 세 가지 무거운, 그래서 삼중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중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죠? 그분은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고통을 지니고 산 사람이 헬렌 켈러인데, 그분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지난번에 폭우의 고통과 또 엊그제 태풍의 고통, 세 가지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고통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 원짜리 만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만 원짜리 만장은 파란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이지만은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오늘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 49쪽을 보시겠습니다. 49쪽. 49쪽 보면은 집실이 나옵니다. 집실은 집면과 이를지가 더해진 글자로 사람이 머무는 곳, 즉 집이나 방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집실. 자, 우리가 집에 대한 한자가 많이 있죠. 가령 집가라든가, 그 다음에 집택이라든가, 뭐 집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했는데 오늘은 집실입니다. 집실. 거기에 쓰이는 용례에 보면은 실내가 있죠. 실내. 집 안, 방 안 할 때 실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외,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온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 방 안, 실내 온도라든가 할 때 실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 있죠. 교실. 실내, 이렇게 교실. 집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는 그 영어에 보면은 집은 그 어떤 그 홈과 그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행복한 가정을 말할 때 그건 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우스는 외부적인 거, 가령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 식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것을 말할 때 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나쁜 말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집 구석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집은 그야말로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말할 때는 집이지만, 집구석은 가족 간에 불화하고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을 말할 때 집구석이라 그런 얘기 한다고 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부부간에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밖을 나가면서 내가 이 집구석 다시 안 들어온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구석보다 집이 중요합니다. 어떤 홈, 행복 넘치는 그런 홈, 가정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안한 자. 편안한 자. 집면과 여자여, 계집녀를 더한 글자로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며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안한 자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것은 간문이라고 해서 집을 가리키고 여기는 여자여, 계집녀인데 여자여는 결국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여자가 어머니가 있어야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가장 묻는 말이 아이들한테 야, 엄마 있느냐? 엄마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처럼 가정에는 여자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편안하다. 그럽니다. 편안한 자로 쓰이는 한자에는 안전이죠. 안전. 그 다음에 안심. 안심하다 할 때 안심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불안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안이라고 있죠. 문안. 옛날 그 자손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문안을 드린다든가 할 때 이제 쓰는 문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 여자와 관계돼서 되게 우리가 어머니를 부인을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내.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안해가 된답니다. 안해. 그러니까 안해란 것은 집안의 해. 집안의. 그러니까 여자는 어머니는 집안의 해처럼 어떤 그 밝음,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에서 어머니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편안한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리의. 자리의는 사람인과 설립을 더한 글자로 옛날 조정에서 품격에 따라 임금 앞에 줄 서던 자리를 뜻한다. 그랬죠. 자리.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또 각자 맡겨진 자리가 다 있죠.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거기 쓰이는 용례에 보면은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물건이 어떤 놓여지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킬 때 방위가 있죠. 방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할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방향이. 가령 우리가 서울을 갈 사람이 서울의 방향을 가야 되지 정반대 방향을 잡으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서울 갈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면 갈수록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 왕의 자리하는 왕위. 그 다음에 지위가 있죠. 지위. 사람마다 맡겨진 자리가 있는 것처럼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위, 그다음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위,
또 일반 사회에 나오면은 각자 맡겨진 지위, 자리, 위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 위치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를 육자입니다. 기를 육. 기를 육. 불쑥 나타날 돌. 아들자를 거꾸로 한 글자와 다룰 자를 더한 글자로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모양으로 낳다, 기르다 그런 뜻입니다. 낳다, 기르다. 거기 쓰이는 용례 보면은 육성 있죠. 육성.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가 그걸 통해서 좋은 인재를 육성한다. 그 다음에 육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가 있죠. 육아. 그 다음에 교육. 사람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교육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성장되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자, 우리가 길육 가운데 삼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육이라는 것은 지육과 덕육과 거기 나온 체육. 그래서 지식을 기르는 지육,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마음을 기르는 덕육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튼튼하게 하는 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육, 덕육, 체육, 그래서 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육 학교도 있고 삼육 재단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룹입니다. 고룹. 둘러쌀 위와 병부절을 더한 글자로 어떤 경계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도록 하고 다스리는 구역을 읍이라 한다. 그래서 고을, 옛날에는 가는 고을이라고 했죠. 고을. 가령 우리가 홍성에도 홍성읍, 그 다음에 홍성고을 그랬죠. 고을.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용례로서는 읍내. 홍성읍내.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홍성읍내에 그 시장들도 폐장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을읍이 있고 그 다음에 읍에서 제일 어른이 되는 읍장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장 있고 또 면에서는 면장 있고 그 다음에 읍에는 읍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에는 이제 군수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읍에서 제일 어른은 읍. 그래서 읍내나 읍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한자는 집실, 그 다음에 편안한, 그 다음에 자리의, 그 다음에 기를육, 그 다음에 고룹, 이런 5가지 한자를 배우셨는데 거기 용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한자를 여러분이 익히고 그 나온 대로 한 번씩 써보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수업을 하고 만날 수 있기를 좀 거듭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는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인데 우리가 9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죠. 구사일생이다. 구사일생.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번 참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사는 경우를
뭐 구사일생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한 번 살았다. 그래서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9월 4일. 그래서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고 곡식들이 익어가는 결실이 계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이런 결실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늘 수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